안녕하세요. 예, 손교수 TV 크립토 어널리스트 핫코인 분석 윤석빈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먼저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제 이름은 윤석빈이라고 하고요. 친한 사람들은 빈이라고 합니다. 트러스트 커넥터라는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습니다. 비즈니스와 기술의 연결, 기술과 기술의 연결.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아이덴티티고요. 현재 서강대학교 진흥형 블록체인 연구센터 산하협력교수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 블록체인 학회에서 사무장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IBM 오라클에서 관련된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나 컨설팅을 했었고요. 저 밑에 카톡 아이디하고 이메일이 있으니까 언제든지 문의사항이 있으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세요. 제가 흰머리가 유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소인 교수님 같이 다니면 제가 친구나 형으로 오해를 받는데 오해하지 마시고요. 오늘 여러분들과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같이 오늘은 클레이튼이라고 그라운드 X 우리나라 대표적인 카카오 그룹의 블록체인 회사죠. 그래서 관련된 얘기를 할 거고 그리고 또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는 CBDC라는 얘기를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왜냐면 이번에 최근에 카카오 그룹 그라운드 X 클레이튼도 그 플랫폼을 위주로 해서 한국은행 CBDC에 대한 멘붕이 있어서 나중에 맨 마지막에 그 멘트 하는 거하고 얘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목이 이제 클레이튼 그리고 한국 CBDC 관전 포인트 약간 이제 팝콘각이라고 표현되는데 요즘에 지금 그라운드 X, 네이버 라인 뭐 하는 우리나라 대형 SI 업체들도 굉장히 관심들이 많은데 일단 그래서 한국은행에서 지금 CBDC 모의 실험 연구 제안 요청서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안 마감이 7월 12일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현재 지금 굉장히 여기 보시다시피 CBDC의 업무 프로세스, 시스템 아키텍처 설계안을 이미 컨설팅이 끝났죠. 그래서 CBDC 모의 환경 실험을 조성하려고 해요. 그래서 CBDC에 대한 활용성, 재반 시스템 성능을 테스팅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재밌는 게 지금 좀 블록체인 여러분들 많은 관심이 많죠. 특히 이게 CBDC 왜냐면 CBDC 자체가 어쨌든 여기 보시면 이게 실제로 모의 실험이라고 하는 얘기는 연구 과제 같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수십 개 업체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은 여기서 여기 원장, 여기서 분사 원장 방식으로 하고 리테일 방식으로 하는 여기서 보면 실행하는 게 설계 방안 예시입니다. 그래서 관련돼서 중앙은행과 민간기관, 여러 가지 은행들 같은 부분하고 돌아가기. 그러니까 리테일, 그러니까 분사 원장의 리테일 방식에 대한 부분들에 관심들이 많은 좀 환경 쪽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금 카카오, 클레이튼도 여기에 좀 많이 목숨이라 표현되는 굉장히 관심을 많게 좀 하고 있고 사실은 이 방송이 지금 레코딩하고 있는 시점에서는 저희가 6월 19일이기 때문에 아직은 제한 마감이 7월 12일로 알고 있고요. 참 여러분들 보시고 있을 때도 이미 선정이 됐거나 아니면 선정 지금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카카오 그룹의 메인넷 클레이튼이죠. 여기 보시면 이제 그라운드 X라고 하는 여기 여러분들 카카오는 다 아실 거고 이제 클레이튼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어떻게 되나 해서 정확히 말씀드리면 카카오 그룹 내에서 그라운드 X라고 하는 것들이 회사 이름이에요. 그래서 회사 이름이고요. 그 안에서 그 플랫폼 이름이 클레이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한국 내에서 지금 뭐 많은 대형 SIR 빼고 실제 현재 우리나라 블록체인 그룹 중에서는 가장 그룹 이때 뒤에도 말씀드리겠지만 개발자 수는 70명, 60명 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팀이고요. 어쨌든 대표적인 부분 우리나라 대표 블록체인에서 관련돼서 이제 대표 주자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카카오 그룹 블록체인 비전입니다. 여기서 그라운드 X의 비전하고 골 부분인데 뭐 대부분의 자료는 제가 이제 그라운드 X에서 이제 출처를 갖고 왔는데요. 그래서 뭐 가장 큰 비전은 넥스트 인터넷이죠. 여기 블록체인 자체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넥스트 인터넷 아니면 더 정보 인터넷이 일정이었다면 지금은 인터넷 밸류 가치의 인터넷이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마찬가지 그라운드 X에서 뭐 블록체인과 미래 기술을 기반으로 신뢰와 가치가 바탕이 되는 넥스트 인터넷 세상을 꿈꾸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많은 그 넥스트 인터넷이라는 비전이 있고 인터넷
기반 위에서 클레이튼이 이제 블록체인 플랫폼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터넷 레이어, 지금 사실은 이제 클라우드 레이어라고 하는 부분도 있지만 인터넷 위에서 클레이튼이 이제 블록체인 플랫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 바스라고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블록체인 에즈 서비스, 그런 것들 여기서는 클레이튼 API 서비스를 불려서 카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블록체인 플랫폼이라고 하는 모든 블록체인 관련된 다 쉽게 운영할 수 있는 블록체인 플랫폼 위에 클레이튼 API 서비스 카스라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기술에 관심 있는 분, 투자나 이제 관련이 많던데 여러분들이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긴 할 텐데 카카오톡 이미 여러분들 쓰시고 계시다면 클립이라고 하는 디지털 지갑이 이미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카카오가 바라보는 부분에 보면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관련된 굉장히 많은 임팩트를 주고 있죠.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도 이미 카카오톡을 쓰고 계시다고 하면 이미 디지털 월렛을 갖고 계시다고 보시면 돼요. 그 위에 블록체인 어플리케이션들로 이런 전체적인 클레이튼 녀석 보시면 암호화학에 기반한 신뢰 계층이며 디지털 자산의 구현 및 전동 계층인 블록체인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카스는 클레이튼 기반으로 블록체인 서비스 개발을 쉽게 만들어서 당연한 운용한 서비스를 할 수 있는 바스라고 보시면 되고, 클립이 디지털 지갑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CBDC에서 하는 부분이 왜 이렇게 움직일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여러 가지 이런 블록체인에 관련된 전쟁이 일어나죠. 원립 전쟁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에서 굉장히 그라운드엑스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고, 사실 유저 수도 카카오톡의 힘이죠. 카카오톡 힘으로 많은 유저들을 확보하고 있는 것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에 올라가는 블록체인 어플리케이션들이 있습니다. 클레이튼을 일단 전체 요약을 하면 하이브리드 블록체인 플랫폼이에요. 글로벌 퍼블릭 블록체인 플랫폼 지향합니다. 클레이튼 퍼블릭 블록체인 메인 체인인데요. 블록체인 본연의 신뢰성과 무결성을 제공하려고 하고, 서비스 체인이라고 해서 이건 사이드 체인이죠. 보통 레이어 2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전체적인 글로벌 퍼블릭 블록체인 플랫폼을 지향하는 동시에 또 하이브리드 기업체에서 엔터프라이즈 쓰기 위한 블록체인 플랫폼도 제공하려고 한다는 부분. 약간 기술적인 요약인데요. 블록 생성이라죠. 블록 생성 및 확정 시간 1초예요. 굉장히 빠른 편이죠. 그리고 TPS라는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기술을 많이 모르도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TPS가 빨라야 돼라고 해서 하는 부분인데, 트랜잭션 퍼 세컨드에 대한 부분이죠. 초당 철학생 트랜잭션 수가 현재 클레이튼은 4000 TPS 이상을 좀 현재 워킹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더리움 100분의 1 수준의 낮은 가스비, 지금 사실은 많은 등록파에 있어서 이더리움도 사실은 굉장히 이더 가격이나 연동된 가스가 굉장히 비싸죠. 어쨌든 100분의 1 수준으로 좀 이하로 하려고 하고, 현재는 제가 이거 얼마 이제 현재는 가스랑 수수료를 거의 무료로 제시하고 있는데, 좀 시간이 지나면 좀 더 합리적 수준에서 수수료를 진행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요즘에 바스라고 해서 람다 유룩이나 KT나 사실은 아마존, 그리고 전체 지금 아마존, 그리고 AWS, IBM, MS, 여러 가지 다 굉장히 또 글로벌한 또 관전 포인트인데, 여기서 클라우드엑스에서도 클라우드형 블록체인 API 서비스인 카스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부분들이 블록체인 클레이튼 위에서 카스라고 해서 이제 그런 클레이튼 API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도 이제 투자하는 관점에서 블록체인은 굉장히 어렵죠.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되게 복합적인 요소가 있죠. 블록체인의 매력이 굉장히 다양한 기술이 융합한 부분인데, 그래서도 클레이튼을 모르고도 블록체인 서비스 구현 가능. 그래서 API라고 해서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인터페이스가 있거든요. API를 갖고 이거 갖다만 쓰면 바로 블록체인 서비스를 구현할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일단 유저 고객 입장으로 보면 내가 블록체인 잘 모르더라도 현재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나 로직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디파인되어 있다고 하면 이게 클레이튼 굉장히 복잡하다는 걸 제대로 사용하려면 어렵지만, 그걸 갖다가 바로 API 퀘리라고 하거든요. 갖다 써서 마치 레고블락 조립하듯이 움직이는 것들이 지금 요즘 사실은 이런 기술적인 흐름 자체가 마치
레고 블록 조립하듯이 할 수 있는 뭐 MSA나 그런 표현들이 있는데요. 그 너무 기술적인 용어니까 좀 쉽게 설명을 마치 레고 블록 조립하듯이 블록체인 서비스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전체 관련돼서 클레이튼 API 서비스 자체로 쉽게 개발할 수 있다. 그리고 운영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다. 그리고 비용도 줄일 수 있다는 부분이죠. 사실 그래서 많은 업체분들이나 뭐 저 그라운드X뿐만 아니라 많은 그런 서비스, 그런 바스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유가 엔드 유저 이쪽 엔터프라이즈나 일반 사람들이 너무 어려운 부분이 많죠. 그래서 너무 어려우니까 어려운 건 저희가 API 콜만 해서 관련돼서 우리가 다 진행할게요, 제공할게요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클립이 이제 여러분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카카오톡에서 상세히 보게 하면은 메신저만큼 쉬운 사용자 확실히 이제 보통 아시겠지만 지갑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 지갑에는 해시로 돼서 퍼블릭 키, 프라이빗 키, 굉장히 해시 기술에서 굉장히 0x 나와 있는 복잡한 숫자들 저기 어떤 그 지갑에 대한 주소인데 그런 것들을 좀 약간 좀 카카오톡 UI UX 관점에서 좀 쉽게 카카오톡에서 쉽게 전송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뭐 쉬운 사용 시행성이 있고 그리고 자체 개발한 키 매니지먼트, 높은 보안성, 확장성. 그리고 특히 요즘에 디지털 아트 때문에 NFT가 굉장히 핫하죠. 그래서 그라운드X도 NFT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플랫폼뿐만 아니라 이런 서비스나 이제 생태계 플레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광범위한 확장성, 뭐 NFT 방태 디지털 자산을 발행할 수 있는 뭐 클립 파트너 서비스 같은 것도 있고요. 사용자는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거의 뭐 40만 명 이상 내외가 있는데 사실은 이미 뭐 카카오톡의 힘이죠. 카카오톡의 생태의 힘이기 때문에 이런 클레이튼의 디지털 지갑 기술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클레이 사실은 제가 이제 저희가 이제 주로 분석해드린 내용들은 대부분 기술적인 부분이긴 합니다만 현재 클레이도 여러분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굉장히 가격이 등락하고 지금 많이 올랐다가 떨어져 있는 부분들인데 총 발행량은 100억 개고요. 매년 뭐 3% 정도, 2.91% 증가하는 그 메커니즘이 되어 있고 싱가포르 재단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가격은 좀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또 떨어지고 있는데 또 발행량 자체가 현재 이건 뭐 제가 코인 마켓캡에서 갖고 있는데 굉장히 지금 CMC 관점에서 굉장히 수익적으로 올랐다가 지금 약간 내려오고 전체적인 시장 쪽인 부분에서는 있고 총 발행량은 100억 개 매년 2.91% 증가하는 메커니즘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기술에 대한 부분 메인넷 분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합의 알고리즘 먼저 얘기하겠죠. 합의 알고리즘이 BFT 계열이라고 해서 하는데 비잔트 폴트 토러런스에서 사실은 블록체인에 좀 관심 있는 분들은 들으셨을 것 같긴 한데 뭐 비잔틴 장군들에 대한 폴트 토러런스인데 뭐냐면 비잔틴 왕국이 있었죠. 이제 한 성을 공격하는데 같이 이제 비잔틴 장군들이에요. 이제 4명들이 있어서 성을 공격하자라고 했을 때 사실은 그 중간에 장군이 배신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당시에서는 서로 지금처럼 스마트폰이 있는 게 아니니까 다 이제 말로 그 연락병들에 가서 이제 메시지를 전달하죠. 메시지가 중간에 탈취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이렇게 악의적으로 스파이가 배신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들이 많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비젠트 폴트 토러런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악의적인 노드, 악의적인 시스템이 있는 환경에서 어떻게 이걸 합의할 수 있을 것인가의 부분이죠. 그래서 결론은 3분의 2 플러스 1이면 합의 진행하는 겁니다. BFT라는 걸 많이 들었는데 일단 비잔틴 폴트 토러런스에 대한 수학적 그런 널리는데 좀 합의인데 여기서 일종의 투표를 하는 거예요. 3분의 2 이상 플러스 1. 그래서 그 원칙대로 움직이게 돼요. 합의에 대한. 그래서 그 전체 n은 뭐 3 곱하기 f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그 수식이 있는데 전체 노드 수가 있고 뭐 3 곱하기 f니까 폴트하는 부분이 만약 한개가 있다 그러면 3 곱하기 1이니까 4개가 n은 4가 되죠. 이렇게 된다고 보면 전체 노드가 4개 정도가
노드가 4개면 1개 정도가 만약에 뭐 악의적인 게 있다면 4개 노드에서는 그걸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n은 3f 플러스 1이라는 게 있는데, 그럼 기억하지 않으면 일단 원칙은 3분의 2 이상 플러스 1이 되면 합의를 진행한다는 겁니다. 근데 클레이튼도 이렇게 좀 확정한 BFT 계열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근데 재밌는 게 클레이튼에 대한 노드를 보면 가버넌스 카운트라는 얘기가 꼭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일종의 마치 그 EOS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디포스라고 들었죠. 위임을 받은 포스처럼 일단 가버넌스 카운트 이 안에는 이미 신뢰가 있는 노드들, LG전자라든지 뭐 카카오라든지 다른 굉장히 큰 기업들이 모여서 가버넌스 카운슬을 만드는 네트워크가 있고요. 그 안에서 뭐 커뮤니티를 하는데 그 안에서 BFT 계열로 그래서 이 안에서 아까 3분의 2 플러스 1이면 합의를 블록을 생성해 나갈 수 있는 기본적인 원리는 이런 합의 알고리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산업을 대표하는 가버넌스 카운슬에 앞에서 말씀드린 굉장히 딱 봐도 굉장히 많은 익숙한 사실 이 안에서는 굉장히 많은 플레이어들이 많이 들었죠. 사실은 이 카카오가 어쨌든 글로벌에 대한 것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회사뿐만 아니라 여기서 보시면 굉장히 익숙한 회사들이 많이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각 산업을 대표하는 31개 글로벌 기업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뭐 IT, 통신, 컨텐츠, 게임, 금융 등 각 산업을 대표하고 있고 뭐 한국, 미국, 일본, 중국, 필리핀, 베트남, 태국, 대만 등 전체적인 글로벌에 대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역할과 노드는 합의 노드, 컨센서스 노드라고 해서 가장 핵심적인 노드. 또 CNE라고 부르는데 CNE로 불리는 컨센서스 노드를 운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클레이튼의 기술, 사업 등에 대한 주요 의사결정 굉장히 참여를 하고 있고요. 적극적으로 이제 협업 통해서 블록체인에 대한 대중화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클레이튼 이게 가버넌스 카운슬인데 이게 나중에 컨센서스 노드를 구성하게 됩니다. 굉장히 뭐 일일이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굉장히 많은 로고나 보면 되게 익숙한 대기업들 그리고 아까 말씀 글로벌한 부분들에 대한 노드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봤을 때는 이제 노드 구성과 네트워크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요것들이 약간 어려워 보일 수가 있는데 아까 BFT를 말씀드렸죠. 비잔틴 폴스 토러런스라고 해서 그래서 BFT 계열의 이스탄불에 대한 BFT를 현재 그래서 파이널리티가 굉장히 빠르죠. 그래서 전체 핵심적인 부분은 클레이튼 메인넷 구성이 1초에 블록 확정이 되고 앞에서 말씀드린 4000 TPS를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이런 좀 독특한 뭐 나중에 컨센서스 노드 네트워크 구성이 됐습니다. 노드 구성이 뭐 CNN, 뭐 PNN, ENN 그런 얘기들이 나올 건데요. 전체적인 아키텍처가 이제 이런 약간 노드 구성 자체와 네트워크가 레이어가 좀 되어 있습니다. 핵심적인 CNN, 컨센서스 노드가 있고 우리 프락시 노드 그리고 엔드포인트 노드 이런 부분들에서 약간 좀 이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좀 말씀드릴 건데 이제 퍼미션드 컨센서스 노드 네트워크 CNN이죠. 블록 제너레이션하고 밸리데이션하는 그래서 이거는 BFT가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거버넌스 카운슬이 있는 그 실내에 있는 업체들이 운영하고 있는 그래서 그 안에 합의가 되는 사람들 퍼미션드에 대한 허가되는 사람만 컨센서스 노드는 이게 CNN이라고 합니다. 컨센서스 노드 네트워크 이게 CNN이고요. 앞에서 가버넌스 카운슬에서 하는 운영하고 있는 노드라고 보시면 돼서 블록을 생성하고 밸리데이션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도 허가된 부분인데 프록시 노드 네트워크예요. 그러니까 PIN이라고 해서 프록시 노드 네트워크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트랜지션하고 블록에 대해서 전파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레션하고 이런 레이어가 두 번째 레이어는 프록시 노드 네트워크 PNN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퍼미션 리스트죠. 나는 앞에는 다 퍼미션드죠. 허가낸 사람들만 이거 운영을 할 수 있는 거고 퍼미션 리스트 엔드포인트 노드 네트워크 ENN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유저에 대한 요청사항에 대해서 핸들링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중간에 있는 부분들이 이제 코어셀을 불리는데 이 안에 있는 것들이 CNN 컨셔스 노드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리고 중간에 있는 것이 프락시 노드 네트워크. 여기까지는 다 퍼미션드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세 번째가 엔드포인트 노드 이런 부분에서
이 안에 클레이튼에 대한 플랫폼이 사이프러스라고 옛날에 지금도 뭐 직접 코어 엔진의 이름을 얘기하고 있는데 일단 전체적인 노드 구성과 네트워크 부분입니다. 뒤에 상세히 또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CNN, PNN, ENN 요걸 먼저 이제 기억을 하시면 좋습니다. 일단 노드 구성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술적인 사실은 이게 여러분들이 다른 블록체인, 뭐 퍼블릭 블록체인과 프라이빗 블록체인, 아니면 컨소시엄 블록체인 약간 이제 이것들이 좀 뭐랄까 믹스드인 형태라 그렇습니다. 이게 좀 기술적으로 요걸 좀 아키텍처라고 그 구성 요소들을 파악을 좀 하시는 게 이해를 하시는 게 큰 도움이 되십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좀 요약을 해본 건데요. 컨셔스 노드에 대한 부분은 CN이라고 합니다. 컨셔스 노드는 합의 알고리즘, 아까 비잔틴 BFT 계열이었죠. 새로운 블록을 생성하게 됩니다. 가버넌 카운슬 구성원만 CN을 운영할 수 있고요. 이렇게 CN들로만 이루어진 전용 네트워크를 CNN, 컨센서스 노드 네트워크이라고 지칭합니다. 그리고 최소 2개 이상의 PN, 프록시 노드와 하나의 CN을 코어셀, CC라고 부르는데 코어셀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지칭하고요. 두 번째는 프록시 노드, PN이라고 합니다. PN의 주된 역할은 CN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감싸있죠. 그래서 위에서 코어셀, 하나의 CN과 2개 이상의 PN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PN의 역할은 CN과 CC 외부의 네트워크와 연결을 해주는 그래서 프락시라고 하는 부분 그런 부분인데요. 컨센서스 노드와 코어셀 외부의 네트워크와 연결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PN들은 트랜지셔널 엔드포인트 노드 EN이라고 해서 뒤에 나오는데 EN에게 받아 CN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CN으로부터 블럭을 받아서 EN들에게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PN은 CN을 디도스와 같은 공격으로부터 보호합니다. 이렇게 감싸있죠. 보호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엔드포인트는 EN입니다. EN은 클레이턴 네트워크에서 가장 끝단에 존재하는 노드입니다. 사용자로부터 리모트 프로시콜 API 요청이라든지 요청을 받죠. 많은 유저로부터. 그래서 관련된 요청을 처리하고 서비스 체인과 데이터를 주고받는 역할. 서비스 체인은 뭐 레이어 2 아니면 사이드 체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EN은 지속적으로 새로운 블록을 PN으로부터 전파받고 이런 EN들이 서로 피어-투-피어로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를 엔드포인트 노드 네트워크 ENN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CN들과 달리 어떤 이용자라도 EN을 실행하여 ENN 노드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은 컨셔스 노드와 프록시 노드는 퍼미션드 된 부분들이죠. 허가된 사람들만 구성할 수 있고 엔드포인트 노드는 퍼미션 리스 그래서 어떤 이용자를 할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에서 제가 여기서 좀 시간을 많이 써서 좀 정리하는 거는 굉장히 나중에 일반적인 자료를 보면 되게 어렵게 느껴지실 거예요. 이렇게 뭐 CNN, PNN, ENN 이렇게 좀 약간 정리 없이 바로 설명을 하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 이렇게 컨셔스 노드 네트워크 CNN이라고 표현되고 프록시 노드 PN, 엔드포인트 EN이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여기서 먼저 이렇게 정리 좀 하고 그 다음에 좀 상세하게 그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컨셔스 노드 네트워크가 CNN입니다. 그래서 클레이튼 컨셔스 특징은 이제 PBFT 계열, 아까 비잔틴 폴트 토러런스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전 블럭에 명시되지 않는 노드는 블럭 프로포지셔닝이 이제 불가하고요. 매 블럭마다 CN들, 컨셔스 노드 일부를 커미티로 선정해서 합의를 수행하게 됩니다. 여기서 CN에 대한 노드 자체가 합의가 진행되고요. 피어 커넥션은 모든 CN은 약간 메시 네트워크라고 해서 마치 그물망처럼 메시 네트워크라는 게 있고 그래서 한 2PN 프로스 노드와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CN 부트 노드로부터 CN 연결 정보를 전개를 받고요. 피어 커넥션의 부분은 PN은 동일한 코어셀에 속한 노드를 스태틱 파일로 등록한다. 하나 이제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인데 코어셀이 하나의 CN이 두 개의 PN 연결되어 있는 게 코어셀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뭐 P2P 라이브러리는 이더리움 사실은 기본적인 거는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겠지만
클레이튼 자체는 이더리움은 많이 포크했어요. 사실 거기서 이더리움에 있는 기술을 많이 포크라고 하죠. 기본적인 코어에 대한 기술을 분석을 했고, 그 새롭게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기본적인 것들 라이브러리들은 뭐 피어 투 피어 라이브러리 같은 것들은 이렇게 기술적인 걸 사용했습니다. 뭐 이런 것까지는 뭐 다실 필요는 없겠지만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래서 이것들이 앞에서 말씀 컨셔스 노드 네트워크 CNN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프록시 노드 네트워크 PNN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피어 커넥션에 대한 것은 아까 원 코어 컨셔스 노드하고 프록시 노드에 대한 것들이 연결되어 있고요. CN은 쿠션 노드는 동일한 코어 셀에 속한 노드를 스테이트 파일로 등록한다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보시면 네트워크, 여기서 보시면 전체 CN 컨셔스 노드 네트워크하고 프록시 노드 네트워크들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아까 보안 역할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하나의 PN은 하나의 CN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안에서 돌아가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것이 프록시 노드 네트워크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엔드포인트 네트워크입니다. 마지막에 PN하고 EN이 있었죠. 피어 커넥션의 부분은 전체 두 개의 PN하고 투 PN 연결 정보는 EN 부트 노드로부터 선정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연결되어 있는, 그래서 PN하고 연결되어 있는, EN하고 연결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피어 커넥션에 대한 부분들에서 사실은 전체 엔드노드 네트워크들은 거기 리퀘스트를 핸들하기 위해서 이런 기술적인 아키텍처가 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에 대한 CNN, PNN, ENN에 대한 요거에 대한 구조가 나눠져 있구나. 그것들을 이제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전반적인 아키텍처인데 좀 복잡해 보일 수는 있겠지만, 여기서 보시면 컨셔스 약간 이제 눈에 들어오시죠. 이제 컨셔스 노드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CN이 중간에 있고요. 그리고 PN, 프록시 노드, 이 CN을 보호하기 위해서 약간 감싸고 있죠. 그런 부분이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엔드포인트, 퍼미션 리스트에 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아키텍처가 CN, PN, ENN 이런 것들이 이제 메인 체인이고요. 이제 이게 메인 체인이고, 이더리움도 비슷하죠. 이더리움 2.0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 사이드 체인인 것도 있어요. 마찬가지로 사이드 체인 하는 것이 서비스 체인입니다. 서비스 체인에 대한 부분들이 뭐 SCN, 서비스 체인에 대한 CN이죠. 서비스 체인의 PN이고, 서비스 체인의 EN이죠. 그런 식으로 해서 둘이 연결되어 있다 하는 부분들. 그래서 기본적인 것들은 약간 이더리움과 레이어 2라고 비슷할 수 있어요. 이쪽에 대한 것들이 CN, PN, AN으로 되어 있는 메인 체인, 그리고 서비스 체인, 서비스의 CN, 서비스의 PN, 서비스의 EN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두 가지 이런 네트워크 아키텍처가 있다. 아키텍처라고 하는 거는 구성 요소의 연결고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서비스 체인은 약간 잠깐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사이드 체인과 유사합니다. 그래서 특정 서비스 전용이에요. 그래서 뭐 퍼블릭이나 프라이빗, 컨소시엄인데 다양한 형태로 블록체인이 이렇게 독립적으로 나는 뭐 퍼블릭 블록체인도 있지만 나는 우리 그룹 내에서만 쓸 거야. 예를 들면 뭐 은행 연합에서만 쓸 거야 하는 부분, 특정한 목적을 갖고 하는 분들이 퍼블릭 체인 말고 서비스 체인 각각에 대한 서비스에 대한 것들을 약간 프라이빗하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사이드 체인처럼 하는 게 서비스 체인들입니다. 네, 그래서 클레이튼이 이런 같이 아까 그림에 보였지만 메인 체인도 있지만 메인 체인 말고 다른 서비스 체인, 특정 서비스 전용으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서 현재 많은 그라운드 X가 다른 B2B 영역들한테 좀 많이 오퍼링을 좀 제공을 하고 있죠. 서비스 체인이다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체 메인 체인과 인터액션을 할 수 있는 독립된 블록체인, 그러니까 사이드 체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더리움 및 타 블록체인 비교하는 건데요. 뭐 성능은 뭐 비교적 여기서 보면 이제 뭐 클레이튼,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EOS, 스텔라가 있는데요. 각각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확정성, 파이널리티라고 하죠. 블록을 확정하는 데는 1초, 뭐 비트코인은 뭐 15분 정도, 이더리움 6분 정도 있고요. 뭐 TPS는 뭐 이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4000 TPS를 현재 지향을 하고 있고요. 비트코인은 7 TPS, 이더리움이 15 TPS 정도 됩니다. 그래서 성능은 뭐 이더리움과 비교해서 우수하죠. 근데 생태계적인 부분은 상대적으로 약해요. 왜냐면 아시겠지만 이더리움 워낙 글로벌 현재에서 디파이나 NFT
그러면서 굉장히 좀 생태계 부분은 굉장히 강한 편이죠. 기술적인 부분에서 약간 이더리움을 포커해서 여러 가지 좀 성능을 우수하게 하고 파이널리트 하는 부분들에서 그런 부분을 확실히 그라운드 X, 클레이튼이 우수한 부분이 있는데 글로벌리 봤을 때는 아직은 좀 더 이더리움에 대해서는 많이 상대적으로 부분에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은 디파이, NF 등에서 우수하고 클레이튼은 수수료가 낮고 국내 시장에 사실은 뭐 그라운드 X, 클레이튼도 사실은 글로벌 시장에 나가려고 하는 아시겠지만 많은 마케팅이라든지 그래서 국내 시장에 좀 적합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로 이더리움과 비교했을 때 이런 부분이 있고요. 생태계적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클레이튼 생태계는 뭐 가버넌 카운슬 중심 생태계하고 클레이튼 플랫폼 서비스 생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라운드 X, 클레이튼도 에코시스템에 보시면 뭐 가버닝 카운슬 아까 말씀 이런 밑에서 다양한 이미 글로벌에 있는 많은 네트워크를 갖고 이 플레이어들이 사실은 중심이 되겠죠. 근데 이거 말고도 사실 관련된 뭐 NFT라든지 디파이 그런 거에서도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어서 거기에 보시면 많은 에코 도메인에 있는 뭐 파이낸스과 관련돼서 엔터테인먼트, 뭐 페이먼트 다양한 부분들에서 확장해 나가려고 하고요. 그래서 전에 많은 뭐 기억하시겠지만 많은 메인넷 업체들이 있었지만 지금 메인넷을 안 하고 예를 들면 클레이튼이나 라인 링크 웨이스로 넘어가는 부분이 많이 생겼죠. 왜냐면 우리는 서비스에 집중할게 해서 지금 사실은 블록체인 자체가 코어 쪽 플랫폼에 약간 정의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누가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잘 만들어가는 싸움에서 사실 그라운드 X도 현재 많은 플레이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체인에서 카카오콘이라고 있어요. 카카오콘에서 서비스 카카오톡 내에서 포인트 시스템 카카오콘을 출시하시니까 또 NFT 계열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서비스 체인에서 카카오콘에서 좀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카카오페이에서 이제 카카오페이에 대한 인증 부분들을 이제 쉽게 하는 부분들에서 카카오페이 내에 있는 부분에서 전체 인증하는 부분들을 쉽게 이제 클레이튼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전체 뭐 키 관리라든지 좀 보안 쪽 부분에서 쉽게 좀 카카오페이에서 인증 부분을 클레이튼을 사용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게임 사례도 있고요. 근데 프렌즈 게임 크립토 드래곤이라고 해서 사실 많은 블록체인 업계에서 사실 유즈 케이스 도메인이 게임에서 많이 나올 줄 알고 있었죠. 게임도 많이 활발하게 했는데 워낙 지금 디지털 아트가 먼저 치고 나왔죠. 앨런 머스크 여자친구의 그 한마디로 좀 사실은 뭐 앨런 머스크의 한마디로 인해서 그냥 출렁이는 아직은 아까 성숙된 시장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전에 지금은 뭐 NFT 디지털 아트 NFT 얘기를 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게임에 대한 게 사실 게임머니하고 연동되는 그런 것들에서 게임 사례에서도 지금 그라운드 X에서도 이런 크립토 드래곤들은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압이라고 하죠. 유니 수압 그런 것처럼 사실 뭐 디파이 하는 부분에서 그래서 클레이튼도 이런 디파이 관련해서 클레이 수압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아주 이더리움하고 유사한 보시면 됩니다. 그런 관련해서 여러분 잘 아시는 수압, 유니 수압이나 뭐 그런 부분 유사하게 클레이튼도 클레이 수압이라는 것을 사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드맵입니다. 2021년 디지털 자산 플랫폼으로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경쟁력을 올해까지는 굉장히 강화를 해서 뭐 클레이튼 에코시스템이라든지 자산, 커뮤니티 부분, 뭐 NFT 요즘 그런 이제 활발히 움직이고 있고요. 2022년도는 글로벌 디지털 자산 플랫폼을 도약하겠다. 그래서 글로벌 우리나라는 워낙 인지도가 있는데 아직은 해외에서는 좀 더 객관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본의 동남아에서는 라인이 더 많이 좀 인지도가 있죠. 그런 것 때문에 그라운드 X에서 글로벌 디지털 자산 플랫폼으로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2022년도에 생각을 하고 있고요. 2023년도에는 뭐 글로벌 탑 10 퍼블릭 블록체인 플랫폼을 하겠다. 그래서 하이브리드한 부분, 뭐 데이터 기반, 그래서 데이터 드리븐 이노베이션,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도 움직이겠다. 그래서 클레이튼 위에 다양한 디지털 자산 플랫폼 글로벌을 하겠다고 하는 로드맵이고요. 그래서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카카오 그룹 내에서
예, 그라운드 X의 메인넷이라고 보시면 되고 페이스북 리브라 프레이트와 유사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페이스북 이름이 바뀌었죠. DM 바뀌었는데 그 안에 많은 가버넌스 카운슬과 유사하고요. 국내 생태계 강세가 있습니다. NFT, 커뮤니티, 국내에 대한 부분들이 강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CBDC 진출이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컨센서스와 협력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약간 팝콘각인데 CBDC 할 때 이 그라운드 엑스 클레이튼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는 부분이 왜냐면 굉장히 상징적이죠. 한국은행이 하는 CBDC 내에서 그라운드 엑스의 어떤 기술들이 사용이 됐을 때 뭐 월렛이라든지 그런 것들에서 굉장히 글로벌 가장 이더리움계의 구글 같은 컨센서스라는 회사와 협력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게 적극적으로 움직이고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뭐 다 기술적인 대부분 클레이튼에 대한 기술 아키텍처 얘기를 드렸지만 사실은 여러분들이 CBDC에 대해서는 좀 아까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RFP가 나왔고 지금 많은 블록체인 회사들이 지금 거의 뭐 수십, 2, 30개 업체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서 여기 하려고 팝콘 각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같이 그 투자에 대한 분석, 기술에 대한 분석하는 입장인 거니까 그러니까 어떤 그라운드 X 클레이튼도 CBDC 이런 진출이 적극적이고 클레이튼뿐만 아니라 많은 업체들이 지금 적극적이 있죠. 네이버도 그렇고 이미 기사에 나왔으니까 은행들 쪽 관심들이 많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는 향후의 미래 자체는 지금은 따로따로 기존의 금융하고 디지털 자산 금융하고 따로따로 놀고 있죠. 근데 좀 지나면 하나의 앱에서 예를 들면 은행이나 보험 계좌 하는 제 계좌들하고 비트코인, 이더리움, 클레이 같은 디지털 자산 하는 부분하고 제가 전에 몇 번 말씀 마이데이터라고 하는 저희 데이터에 대한 보상 부분들이 같이 한 앱에서 돌아가고 그 안에서 자유롭게 오픈 뱅킹 API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기술들이 융합돼서 지금은 각각 파편화되어 있죠. 이게 하나의 융합되어 있어서 하나의 앱에서 은행 보험 계좌, 제 기존 교준 계좌하고 디지털 자산 계좌하고 마이데이터 것들이 같이 융합해서 돌아가는 미래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컨셔스 노드 네트워크, PNN, 프락시 노드 네트워크, 엔드포인트 네트워크 이런 구조를 레이어가 나눠져 있다는 걸 좀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총 100억 개의 이제 발행량에 매년 3%가 증가되고 있고요. 라인 링크하고는 숙명적인 대결을 구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CBDC에서 지금 약간 네이버하고 카카오 그룹이 어디서가 좀 굉장히 많은 이제 격전지가 일어나고 있죠. 특히 이제 CBDC에서도 그래서 라인 링크와 어떤 숙명적 대결이 있어서 나중에 그 결과를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 클레이튼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눠서 저도 굉장히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관련돼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저한테 이메일이나 카톡을 주시거나 송인규 교수님 쪽으로 연결을 주시면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